자, 오늘 보여드릴 생선은 삼치입니다. 주로 구워서 많이 먹는 생선인데요. 이렇게 크고 물이 좋은 녀석은 회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보시면 눈도 굉장히 생생하고 몸통의 빛깔도 너무 좋죠. 자, 이 정도면 회로 먹을 수 있는 삼치예요. 삼치는 생긴 건 굉장히 포악하게 생겼지만 뼈가 굉장히 물러서 최대한 살에 힘이 안 가게 손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가미부터 앞뒤로 끊어서 제거를 해줬어요. 아마 앞으로 삼치는 살이 무르다 라고 100번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뼈도 굉장히 무릅니다. 저렇게 쬐깐한 칼 하나로도 쉽게 뼈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살이 원체 무르다 보니까 회로 뜰 수 있을 정도로 살이 물러지지 않게 서울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셰프님은 열심히 골라도 3마리 중에 1마리밖에 못 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기본 손질은 다른 생선과 비슷합니다. 대가리 잘라내고 내장을 꺼내는 거죠. 저렇게 항문 쪽에서 칼집을 한번 내주면 대가리와 내장을 한 번에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떨어졌네요. 대가리도 버리지 말고 저렇게 반을 쪼개서 구이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랫지느러미 근처에 있는 가마살이 굉장히 기름지고 맛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버리지 말고 요리에 써주세요. 삼치는 뼈가 원체 물러서 저렇게 뚝뚝 끊기만 해도 이렇게 펼치기가 쉽습니다. 내장을 제거했으니까 안쪽에 신장을 제거해야 되는데 저때 뱃살을 잡고 확 들추게 되면 살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만 들춰서 조심스럽게 칼이 살에 파고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살 긁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물로 헹궈줘야 되는데 이때도 솔로 벅벅 긁지 말고 손으로 살살 긁어낸 핏대만 제거해줬어요. 그래서 살에 부담을 주느냐 핏대를 조금 남기냐 중에 선택한다면 차라리 세척을 살짝 덜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1차적으로 손질이 끝났고요. 오롯이를 뜨기 전에 도마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겉에 있는 물기를 좀 닦아주고 가급적 들지 말고 저렇게 굴려서 이동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제 오롯이용 도마를 가져왔는데 원래는 육용이지만 고기 손질을 저기서 거의 할 일이 없네요. 자, 이렇게 도마를 이동을 시키고 이 도마에서 오롯이 작업을 할 건데 이렇게 큰 도마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뼈채 잘라서 오롯이를 뜨셔도 괜찮아요. 저렇게 생선이 길면 깔끔하게 포를 뜨기가 힘든데 저는 영상을 편집하는 지금에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삼치는 살이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왼손도 그냥 얹어주기만 해야지 누르면 안 돼요. 자, 최대한 수평 방향을 유지하면서 칼의 위치를 볼 때도 슬쩍 들어서만 확인을 하고요. 확 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칼을 뼈에 바짝 붙이게 되면 수율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삼치는 뼈도 무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뼈랑 같이 잘라서 반대편으로 확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조심해서 척추뼈 쪽에 붙인 살을 좀 남기더라도 수평 방향을 유지하는 게 깔끔하게 포를 뜨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칼 끝으로 갈비뼈를 자르고 있는데 저 정도로만 그어줘도 뼈가 쉽게 잘려요. 자, 이제는 칼끝이 척추뼈에 닿는지만 가볍게 확인을 하고 끊어주면 이렇게 한 장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갈라진 데도 없고 살을 한번 파먹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게 단병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저 가운데에 붙은 살이 아쉬워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대편은 생선을 괜히 굴리지 말고 살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 상태 그대로 포를 떴습니다. 익숙하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간에 칼이 가야 할 곳에 칼이 가면 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살이 굉장히 무르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마를 통째로 돌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처음 영상에서처럼 젓가락을 대기만 해도 자국이 남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놓은 상태에서 가급적 만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칼은 살을 잘라주고 세 번째 칼에서 척추뼈까지 잘라주는데
자, 요 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뼈를 한 번에 끊어 줄 거예요. 처음에 칼이 난 곳 이외에는 칼이 닿지 않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심조심 해서 뼈 가운데 있는 곳만 끊어주도록 했습니다. 뼈는 쉽게 잘리는데 방향을 신경 쓰느라 떨리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반대편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갈비뼈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갈비뼈를 제거하는 건 다른 생선과 마찬가지지만 살이 매우 무르니까 조심조심 잘라주시고, 아까 바른 가운데 뼈 같은 경우도 소금 쳐서 구워 드시면 이제 생선 하모니카 불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내장에 닿았던 배 쪽 복막도 제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힘겹게 제거를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차피 통째로 보관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저렇게 반을 잘라서 해주시면 훨씬 편하겠죠.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로 드시면 좋고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이로 드시면 좋아요. 아무래도 앞부분은 뱃살과 등살 맛의 차이를 느끼기가 좋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자르고 제거를 하니까 훨씬 더 편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위에다가 소금을 살짝만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동지나 저는 코코상 숙성지를 썼는데 수분 흡수가 잘 되는 종이로 싼 다음에 랩핑을 한번 해주세요. A few moments later. 소금이 생선의 수분을 빼서 살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고 있을 요 사이에 우리는 양념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카메라 정신 차려 어디 보니. 지금 쪽파와 청양고추를 다져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설탕을 하나, 고춧가루를 4개, 그리고 미림 하나, 시럽이나 올리고당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간장을 넣어주는데요. 저는 고춧가루보다 하나 많은 5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마늘도 아주 약간만 넣어줬어요. 마지막으로 고추장을 하나 넣고 잘 섞어주세요. 양념장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요. 미림을 하나, 그 다음에 청주를 하나, 설탕 하나, 간장을 2개를 넣습니다. 유자청을 하나 넣어주세요. 유자가 들어간 양념장에다가 생선을 절였다가 구워 먹는 것을 유한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다음에 지퍼백에 생선을 넣고 최대한 생선의 모든 면에 간장이 닿을 수 있도록 공기를 빼준 다음에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절여줄 거예요. 자, 저건 내일 먹어야 되니까 오늘은 회를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뱃살을 꺼내서 가운데 지아이를 일단 잘라주겠습니다. 가시의 위치를 잘 확인하고 가시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아이를 잘라주시고요. 삼치 지아이는 그렇게 비리지 않으니까 저렇게 잘라낸 부분도 아까 보여드렸던 간장에 절였다 구워 드시면 맛있어요. 자, 이제 탈피를 해볼 건데요. 앞에서 제가 삼치는 살이 굉장히 무르고 뼈도 무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껍질도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피가 잘 되나 하고서는 당겨봤더니 칼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끊겼더라고요. 저처럼 집에서 생선을 이렇게 해 드시는 분들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짜증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저렇게 껍질 벗기다가 끊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치는 껍질이 얼마나 연한지 조금만 각도가 아래로 내려가거나 해도 저렇게 바로 끊깁니다. 물론 칼을 좀 들어서 저렇게 위쪽으로 쓱싹쓱싹 잘라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껍질과 살 사이에 있는 피하 지방이 껍질에 다 남아서 걔를 이제 못 먹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최대한 바짝 붙여서 탈피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이 저렇게 지저분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선을 갖다가 이렇게 안 예쁘게 만들면 굉장히 화가 나요. 물론 먹으면 다 똑같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쁜 게 좋잖아요. 뱃살 껍질도 저렇게 예쁘게 끊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얼굴에 스트레스와 짜증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살짝 위로 들었더니 얘는 비교적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가운데 저렇게 나무 껍질이 있어서 저렇게 살을
좀 파먹으면서 떼줬습니다. 제가 원래도 탈피를 잘 못하긴 하지만 삼치 껍질은 제가 잡았던 생선 중에 가장 얇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뱃살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저렇게 좀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저렇게 토치로 껍질을 까맣게 그을려서 먹으면 저건 또 나름대로의 맛이 있어요. 특히나 삼치처럼 살이 너무 부드러운 생선은 껍질을 붙여서 겉에만 살짝 구워주시면 껍질이 식감을 좀 더 배가시켜 주기 때문에 하나의 생선으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회를 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선을 요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때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삼치는 살이 연하니까 좀 도톰하게 써는 것이 좋습니다. 자, 뱃살도 도톰하게 썰어 보고요. 양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저거를 거의 혼자 제가 다 먹고, 그리고 너무 맛있어서 또 꺼내서 또 썰어 먹었어요. 예전에도 삼치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별맛이 없었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확실히 원물이 좋은 삼치는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얼려 먹거나 하는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맛이었어요. 자, 이렇게 삼치회가 한 접시 완성됐습니다. 고생했으니까 한 번 더 자랑해도 이해해주세요. 자, 삼치에는 생김 위에다가 회를 한 점 올리고 앞에서 만들었던 양념장을 올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예, 저 사이에 밥을 넣어 드셔도 맛있어요. 자, 이제 다음 날입니다. 24 hours later. 절여놨던 삼치는 그냥 후라이팬에 구우면 잘 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잡이 없는 후라이팬 위에 석쇠를 올리고 생선을 올린 다음에 오븐 가장 윗불에서 구워주는데, 오븐이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로 세팅을 하고 상태를 봐가면서 구워줍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꺼내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0도에서 다 구웠을 때 17분이 흐른 후였어요. 자, 이렇게 삼치 유한약기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요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미식당이었습니다.